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실크 재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베는 베개가 내가 베고 잤을 때 내 얼굴이 편안하고 내 얼굴 피부에 자극을 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개의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높이에서 가장 편하게 그 누웠을 만한 자기가,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뱄을 때 편한 재질의 편한 재질과 편한 편한 높이의 베개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높이가 왜 중요하냐면 네. 우리가 베개를 베면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뭐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도 있고 바로 자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얼굴 근육이 조금 밀리고 당기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 얼굴 근육이 이렇게 밀리고 당기면 그것도 주름 유발하죠. 유발할 수 있잖아요. 팔자주름이나 이런 거 옆으로 자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주름이 네,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름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면 이 베개의 높이나 베개의 크기 이런 걸 간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베보시고 내 얼굴에 가장 편안한 게 뭘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면 환경은 어둡게, 자는 동안은 햇빛에 쬐는 것은 피하자. 그렇죠.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어두워야 잘 자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사실 자는 동안 햇빛을 쬐는 우리가 뭐 밖에서 자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캠핑 같은 거 하면 좀 밖에서 자나요? 근데 자는 동안 햇빛 쬐는 건 피하자. 제가 알기로 피부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화라든지 손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외선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자는 동안 햇빛을 쬐면 자외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은 잠을 좀 깨우니까 잠을 못 자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환경을 어둡게 하는 게 피부에도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굳이 밤에 잘 수 없으면 그러니까 낮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그렇게 자는 게 더 그나마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일과를 낮밤이 바뀌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낮에 자더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게 그나마 좀 좋은 건가요, 그러면? 굉장히 날카롭고. 그죠? 그러니까 나 이거 되게 궁금했어. 진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성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일이 어쩔 수 없이 밤에 일하고 그러니까 낮에 쉰다, 잔다라고 하면 그것도 규칙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사람은 원래 해가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자게끔 그렇게 진화해 왔어요. 사람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밤에 규칙적으로 자는 것보다는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좀 힘들어 하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규칙적으로 하시라. 항상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걸 최대한 규칙적으로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제일 나쁜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날은 밤잠 푹 자고 어떤 날은 낮잠 자고 밤에 밤새고 이런 게 제일 안 좋으니까 한번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이니까 낮밤이 바뀌더라도 항상 규칙적인 똑같은 맞아요. 시간에 예. 자고 일어나는 거를 추천을 한다는 그게 거죠. 제일 중요해요. 예. 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규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하나 배워가네요. 네. 역시. 이거는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여러분 좀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잠하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멜라토닌이잖아요. 그렇죠? 멜라토닌 많이들 아실 텐데 잠을 유발하는 호르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멜라토닌이 단순히 어떤 수면 리듬을 잡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굉장히 항염증이라든지 항산화 기능이 강해요. 선생님 피부에도 왜 항산화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래서 멜라토닌이 자체적으로 잠을 잘 자고 혹은 먹는 멜라토닌 통해서 뭐 피부에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요새 멜라토닌을 피부에 바르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나 봐요. 이게 아직은 뭐 연구 단계고 뭐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근데 피부에 멜라토닌을 발랐더니 그 멜라토닌의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 효과라든지 그리고 항염증 효과 같은 것들이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피부의 노화도 막아주더라. 그래서 멜라토닌을 먹을 수도 있지만 바를 수도 있고 피부에 바를 수도 있다. 어디에 발랐던 거죠? 이거 자체는 뭐 리뷰 논문이라고 그렇죠. 해서 네. 어떤 특정 실험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니죠. 전반적인 네. 거를 이제 전반적인 얘기하고 얘기.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그래요. 아직 뭐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멜라토닌 피부에 바르는 것도 상당히 피부에 도움될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먹는 것도
불면을 좋아지게 하면서 피부에도 조금